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그리고 알아가는 재미 거기다가 골라듣는 재미까지 있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우리 어저께는 제가 판서로 했죠, 그죠? 보드판 강의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칠판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재생 목록에는 제가 다지기라고 했고요. 지금 이제부터 자, 고민 끝에 다지기라는 어떤 타이틀을 썼어요. 그래서 재생 목록에는 다지기라고 적혀 있고요. 오늘은 이제 2강이죠, 그죠? 그리고 기출문제에 관한 내용이고요. 어저께는 제가 법하고 계획론하고 전체적인 어떤 맥락 관계론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혹시 이제 중간에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과제사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출판사에서 편집했던 어떤 부분들을 교정해라고 이제 제초 끝에 받았는데 제가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편집이 제가 의도한 거하고 너무 다르게 나와가지고 제가 봐도 무슨 말인가 모를 정도로 물론 이제 책을 만드신 분도 힘들었겠지만 저는 더 짜증스럽죠, 그죠? 어떤 책의 어떤 편집이 조금 좀 다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어떤 기존에서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저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저는 원래가 그런 너무 기존을 물론 헛털리는 것도 웃기지만 너무 기존에 막 얽매여서 바꾸지 않는 것도 저는 별로 기분 안 좋아합니다. 조금만 바뀌었는데 그냥 너무 일반화된 어떤 경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자, 이제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는요 어떤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라는 형식으로 과거에는 제가 했더랬어요. 근데 기출문제 풀이는 그 당시에 누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필요에 의해서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기출문제 풀이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험생들은 자꾸 그게 항상 제가 이야기지만 그게 답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기출문제 풀이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흐름이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강사가 아는 것과 여러분이 아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어떤 사람마다 다 틀리죠? 왜냐하면 기술사에 공부하는 사람은 어쨌든 설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공회사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경영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이대도 다르고, 그죠? 직위도 다르고, 어떤 일하는 곳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아주 10년, 20년, 30년 경력된 사람도 치고, 이제 4년 차도 시험 치고, 그래서 우리가 경력이라는 사회 어떤 경력이 또 정말 무시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또 우리가 이제 4년 차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제 4년 차 입장에서 공부하신다면 아니면 3년 차 되시는 분도 공부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빨리 할 수도 있을 거고 젊은 사람들은 빨리 이해는 해요. 근데 나이 어떤 드신 분들이 공부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경험이 어떻게 녹아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기출문제 풀이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맥락을 가지고,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떤 느낌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그걸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제사라는 걸로 있을 거고요. 지금 이제 계획론에서 나오는 문제죠. 그죠? 계획론에서 나오는 문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가 법규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법규가 먼저 제가 나왔더랬어요. 그래서 1, 2, 3이 법규였고
그 다음에 계획론이 4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과제 4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책은 좀 또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제 문제는 거의 지금 차례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것만 다를 뿐이죠. 과제 1로 바뀌었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이 강의가 물론 이제 책이 나왔을 때도 들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저는 또 책이 나왔을 때는 이미 또 다르게 또 강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보는 것이요. 독일, 미국 및 영국 도시 농업 사례고요. 이게 적용 분야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도시 농업 사례는요 공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시험을 딱 이렇게 처음 쳤을 때는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에요. 늘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처음 딱 시험 치러 갔을 때는 이 문제는 생소한 문제죠. 그죠? 이 문제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은 이미 기출 문제라서 다 공부를 해서 뭐 풀이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문제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은 도시 농업에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어떤 문제로 나올지 모른다는 거고 또 도시 농업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도시 농업 자체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지금 이 문제 흐름을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문제를 보는 눈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입니다. 의미, 사례, 부작용, 해결 방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도대체 도시 농업 사례하고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제가 같이 지금 문제를 엮어놨어요. 그죠? 자, 이제 거기다가 이 문제는요, 도시 농업 사례까지 여러분들이 그 보고는 같다 하더라도 뒤에 적용 분야 역할할 수도 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죠? 왜냐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 마음대로 막 푸는 것이 아니고 이거 적용 뭐 농업 사례 내가 공부했으니까 막 써놓고 그 다음에 적용 분야 역할 이런 부분들을 말 그대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도시농업 사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뭐 도시의 농업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제가 왜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의미, 사례, 부작용, 해결 방안도 마찬가지죠. 젠트리피케이션은 앞에 공부를 했던 사람은 아마 젠트리피케이션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 의미를 여러분이 적었다 치더라도 그 다음부터 사례 적기도 힘들 뿐더러 부작용 이거하고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결 방안 이것도 힘들죠. 그죠? 그래서 힘들다기보다는 앞에 단어와 뒤에 문장,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엇갈린다는 거죠. 한마디로 앞에 거는 실컷 썼다가 해결 방안으로 가서는 여러분들이 적용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왜 나왔는가 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앞에 제가 도시화 과정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 과제사에 흐르는 문제가 다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과제사뿐만이 아니고요. 앞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과제사 안에 우리가 뭐 아침, 점심 식사 전에라든지 1일, 2일, 3일, 4일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죠? 그 자체가 전부 다 과제 4만 내고자 전부 다 있네. 4, 5까지가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 왜 같은 덩어리입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전부 다 도시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그랬죠? 도시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도시를 만든다. 뭐 어느 게 우선인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시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도시를 만든다. 저는 진짜 그 명언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제사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전부 다 도시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적용 분야 역할이 내 맘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항상 이야기지만 논술은요, 어느 맥락을 짚고 제 의견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따로 나오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이제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느낌이 다르지만 내 느낌이 다르다고 해서 내 느낌대로만 쓰는 게 아니죠. 그죠? 앞에 어떤 맥락을 가지고 내 느낌을 어떻게 플러스 시킬 것이냐. 이제 이것의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도시와 가정뿐만이 아니라 법규까지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가 가정이 생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제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요, 제가 앞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들은요, 다시 한번 앞에 들어보시고요. 말 그대로 골라 듣는 재미, 그죠? 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농업 쪽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앞에 도시 농업이 생겼던 과정 앞에 계속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복습한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제가 좀 더 간단하게 산업혁명이 생겼죠. 산업혁명이 생겼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도시가 점점 사람들이 도시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죠? 도시가 집중이 되면서 도시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원도시가 있었죠. 그죠? 하워드의 전원도시는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외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모형이었죠. 실제로 나중에 어윈에 의해서 다시 계획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우리가 뉴타운법에 의해서 실제 우리가 전원도시가 다시 어윈에 의해서 뉴타운법하고 같이 맞닥뜨려져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 이제 원체 기원이 하워드의 전원도시였으니까 자, 전원도시 안락한 전원으로 가는 개념이 물론 그 개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도시 문제를 해결한다 했어요. 사람들을 외부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그죠? 도시에 집중 사람들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지금 외부로 밖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위성도시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다 생략하더라도 그래서 외부로 보내야 되는 어떤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가 19세기 초 이제 시작을 해서 20세기 막 들어오기 전인데 사실은 19세기 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는데 이게 이때 또 1,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는 말 그대로 농토를 주는 거죠. 농토를 주는데 독일, 미국, 영국에 실제 이제 농토를 우리가 노동자부터 시작을 해서 중산층 이래가지고 다 농토를 주면서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거리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먹거리 해결이었습니다. 자, 먹거리 해결이었는데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게 그때는 이제 전쟁 때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해결이어서 독일, 미국, 영국, 러시아도 있죠. 그죠? 러시아까지도 있습니다. 자, 시험에 러시아까지 나왔어요. 도시 농업이 이제 생기기 시작인데 지금은 도시 농업은 아니에요. 일단은 이 과정입니다. 먹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먹거리가 있다가 나중에는 1,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다시 이제 어떤 경제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죠? 경제 부흥이 시작돼서 이때 중산층은 어떻게 됐죠? 나름대로 그쪽에 머물면서 어떻게 했어요? 크래프트라는
그런 과정을 걸치게 되는 거죠. 그죠? 저 도시 농업이 이제는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번에는 정원 가꾸기 쪽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랬죠. 그래서 크래프트라는 단어가 나오고 코티지 가든이라는 단어가 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에서 정원을 꾸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에서 정원을 꾸미기 시작해서 크래프트 가든이라든지 코티지 가든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원이 이제 그 원래는 영국에서 어떤 산업혁명 지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때는 도시농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어찌 보면은 먹거리 해결을 위해서인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언제요? 다시 이제 현대화되면서 정말해서 도심 집중이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도심 집중이 시작이 되면서 도심에 세수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도시 집중이 시작하면서 도시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뉴욕이라든지 이런 것에 도시 집중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는가? 사람이 이제부터 막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어떤 먹거리 해결보다는 이제부터는 어떤 향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시골에서 안 자라더라도 인간이길래 자연에 대한 향수죠. 자연으로 뭔가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향수.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시골에 친척도 없고요. 시골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도시에서 살았죠. 부산이 도시인가요? 누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저보고 시골에 산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뭐 초등학교 때도 뭐 구두를 신고 살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저도 벼가 자라는 모습이라든지 시골의 친척들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전원 도시를 꿈꾸는 거는 사실이죠. 그죠? 뭔가 이게 이제 인간의 자연의 이제 회귀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도시 농업 정말에서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농촌으로. 그죠? 나이 들어서 가지 않는 이상은 도심 자체에 먹거리가 더 많은데 이제는 농업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회귀를 위해서 정말해서 여기 이제 이때는 과거였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외부로 보냈다면 지금은 우리가 도시농업이 발전하게 되는 것은 자연의 회귀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왜 또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게 나중에 적용 분야의 어떤 역할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도심에 아까처럼 사람의 자연의 어떤 회귀뿐만이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이 뭐죠? 젠트리피케이션은 저때 앞에 강의를 했더랬어요. 리어버니즘이라든지 그죠? 도심의 재부흥이었죠. 앞에 거의 지금 같은 거죠. 지금 도시의 어떤 세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심으로 사람을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까지 오는 동안에 도심은 이미 다른 여러 가지가 바뀌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어떠한 재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제너레이션 아니면 리어버니즘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도심의 재부흥을 하려고 보니까 사실 도시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제일 문제는 우리가 사회의 어떤 문제가 사회와 문화의 어떠한 문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도심에 사람들을 불러들일 때는 이미 IT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IT가 발전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고립화됐기 때문에 자연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것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젠트리피케이션, 도심 재부흥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재구조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의 어떠한 융합이라든지 어떤 재구조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도시에 어떤 문제가 뭐 있어요? 안전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환경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는 거죠. 먹거리를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환경 농약 치고 짜고 저짜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환경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농업이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도시농업은 환경에 자기 스스로 불신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먹거리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농촌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도심의 어떤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해주는 것, 거기다가 도심의 녹화를 위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작용, 젠트리피케이션의 의미, 사례, 부작용, 해결 방안, 그리고 적용 분야 역할은 어디까지 가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사례, 부작용 계속 할 건데, 적용 분야 역할은 그럼 어디 가나요? 우리가 사회문화 융합으로 가야 되고요. 환경에 어떤 환경 분야 불신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연 경관에 대해서 업 시켜줘야 되고, 간단하게 말하면은 안전에 대해서 업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재해를 다운시켜야 되는 게 적용 분야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시농업의 사례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적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역사까지는 안 적더라도 우리가 앞에 어떤 과정을 걸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알면은 여러분들이 사례, 물론 뭐 얼라트먼트, 그 다음에 뉴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죠, 사실은. 그 다음에 뭐 독일의 무슨 가르덴? 그죠? 크라이드 가르덴인가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뭐 타짜 이런 것에 도시농업 내용들이 쭉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분야 역할 있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적용 분야 역할, 그 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이 계속 부작용 해결 방안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다시 한 번 더 이제 진짜 해결 방안, 문제의 해결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